때 을이 어떻게 하면 소유권을 취득할 거냐근데, 자, 이 법이 없을 때는 갑이 초인종을 눌러도 을이 답하지 않고 변적이 지나자마자 바로 소유권 취득했죠. 이걸 막기 위해서 이제 이 법을 만들었으니까 을은 변제기가 됐다 하더라도 소유권 취득을 못해요. 못하고 갑한테 청산금이라고 하는 걸 통지를 해야 돼요. 청산금. 청산금은 어려운 게 아니고 이 목적물 가액에서 원리금을 빼냈습니다. 얼마죠? 3억 5천. 그래서 우리 갑한테 편지나 전화로 네 부동산 5억인데 내가 받을 돈이 1억 5천이니까 이거 빼고 내가 네 부동산 가져가면서 너한테 3억 5천만 주면 된다. 이렇게 통지하라 이겁니다. 통지하고 바로 우리 또 소유권 취득하는 게 아니고 갑한테 돈 갚을 시간을 줘요. 이걸 청산기간 그러는데 2개월을 줍니다. 그래서 갑은 변제기 지났지만 이 시간 내에 을한테 모든 원리금 변제하고 말소해가지고 지 땅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기간이 지나도록 결국 돈을 못 줬다. 그럼 이제 을이 결국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마지막까지 채무자 갑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소유권 취득은 동시 이행관계입니다. 즉 청산금을 지급하고 지 앞으로 등기하는 걸 같이 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을이 지금 담보 목적으로 가등기 났다 그러면 가등기 담보죠. 그러면 여전히 소유권은 누구한테, 아니 번등기는 누구한테 남아있죠? 갑. 그래서 이때 을은 소유권 취득하려면 갑한테 정당한 청산금을 다 지급하고 비로소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래야만 소유권 취득하고. 그 다음에 근데 을이 이미 양도 담보를 가지고 있다. 양담보. 그럼 양도 담보권을 가지고 있으면 이미 번등기가 누구한테 넘어와 있죠? 을한테 넘어와 있죠? 그럼 등기 이미 돼 있어요. 그럼 뭐만 하면 된다? 청산금. 이것만 지급하면 바로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청산 절차예요. 자, 폭리를 취하기 위해서 이런 청산 절차 규정을 만들어 놨으니까 을은 저 부동산 소유권 취득하려면 반드시 이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지, 을이 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 앞으로 등기했다 하더라도 그 등기는 유효 무효 절대 소유권 취득이 안 됩니다. 반드시 이 모든 절차를 다 거쳐라. 그래서 나중에 이제 청산금 통지 내용, 청산 기간 내에 여기에 이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후순위 저당권자 이런 권리자가 있으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이며 그것들이 하나하나 다 시험에 쭉 나오는 겁니다. 근데 오늘은 이 절차하고 기본만 몇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거기 보시면 232페이지 제일 위에 동그라미 1번 담보권 실행의 통지 기억 통지사항 뭘 통지하라? 청산금. B 가십니다. B 청산금이 없다면 청산금이 없다는 뜻이라도 반드시 통지하라 이겁니다. 여러분 이자가 너무 오랜 기간 너무 많이 쌓였어요. 그래서 이제 받을 돈이 5억이 넘어요. 그러면 갑한테 줄 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면 없다는 뜻이라도 반드시 통지한다 안 한다? 하라 이겁니다. 갑한테 땅을 주기 위해서 없다는 뜻이라도 반드시 통지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시험에 많이 틀리는 게 C 보시면 주관적으로 평가한 청산금이 객관적인 가액에 미달하더라도 통지로서는 무효다 유효하다. 자 여기 지금 현재 청산금 얼마 통지해야 되는 거죠? 3억 5천. 근데 을이 갑한테 네 땅 4억이잖아. 4억이고 내가 받을 돈이 1억 5천이니까 나 2억 5천만 너한테 줄 거야. 이게 부당하게 낮게 평가 통지했다 이겁니다. 그럼 부당하게 낮게 평가해서 통지했으니까 이건 당연히 무효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이 통지가 무효다 유효다? 왜 유효입니까? 간단합니다. 왜 유효인지는 갑이 손해를 안 봐요. 2억 5천을 통지했다도 갑이 손해 안 봅니다. 왜? 을이 소유권 취득하려면 갑한테 뭘 지급해야 되죠? 청산금. 지가 통지한 액수 지급한다. 정당한 액수를 3억 5천을 다 지급하지 않는 한 등기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낮게 평가해도 갑한테 손해가 없으니까 통지 일단은 유효하다 이렇게 했고, 그러면 통지는 여러분 통지는 지금 저 땅 주인 갑한테 땅을 지킬 기회를 주라 이거죠. 그러면 땅 주인이
채무자가 지 땅 가지고 돈을 빌린 경우도 있겠지만 우리 저당권 파트에서 공부했던 거, 집에서 아내분들이 두 번째로 싫어하는 남편 있죠. 갑이 돈 빌리는데 친구 병이 지 땅을 담보로 정했다. 친구 병을 뭐라 부른다? 물상보증. 기본 개념들은 바로바로 나와야 된다니까요. 그럼 물상보증이니까 땅 주인은 그때는 물상보증이죠. 걔한테도 통지한다 안 한다? 해야 됩니다. 땅 주인한테 땅을 지킬 기회를 줘야 돼요. 그 다음에 갑이 지 땅에다가 이렇게 담보 잡혀놨는데 이 땅을 병이 샀다. 그러면 가등기 담보권이 설정된 부동산 샀죠. 아까 저당권하고 똑같다. 걔를 뭐라 부른다? 제3취득자. 그럼 현재 땅 주인은 누구? 제3취득자. 걔한테도 통지할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그 세 사람 중에서 한 사람한테라도 빠지면 청산 절차가 진행이 안 됩니다. 그럼 우리 지 앞으로 등기도 그런 소유권 취득한다 못한다? 못합니다. 그래서 거기 니은 통지의 상대방 나와 있죠. A 채무자 등 나와 있죠. 가로 안에 채무자, 물상보증인, 제3취득자 있죠. 이 세 사람을 합쳐가지고 법이 채무자 등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아예 적여놨어요. 채무자 등이라고 부른다. 이 세 사람. 근데 세 사람의 공통점, 법률용 쓰지 말고 공통점 간단하죠. 뭐? 땅 주인. 땅 주인들한테 땅 지키라고 기회를 주라고 합니다. 땅 주인들한테. 그 다음에 이게 하고, 근데 갑이 돈 안 갚더라. 2개월 내. 그러면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그 다음 절차들은 나중에 이제 하면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기억하실 건 아까 다시요. 가등기 담보법을 우리 판사들은 좋아한다, 싫어한다, 싫어한다. 그래서 적용 범위 세 가지 했죠. 정리하시고 지금 이 재료에 한 줄만. 변제계 청산금 통지하고 청산기간 2개월 지나고 그 다음에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이 네 가지 절차를 거쳐야만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그렇게 정리하시고 그 다음 이제 오늘 마지막 주제가 공호. 다음 페이지. 법조문 제목 자체가 엄청 길죠.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줄여서 부동산 실명법인데 어려운 거 아니고, 부동산은 실제 권리자 네 앞으로 등기해서 세금 잘 내고 투기하지 말라 해서 만든 법입니다. 실제 권리자 네 앞으로 등기하라. 이게 부동산 실명법입니다. 그러면 남한테 등기를 맡기지 말라는 거죠. 등기 맡기면 너 엿먹인다. 그거 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 부동산 실명법이에요. 그럼 등기를 맡긴 사람이 누굽니까? 물어보면 갑이 자기 부동산 등기를 을한테 맡긴 겁니다. 그럼 등기를 맡겼다는 말은 등기부가 지 건데 을의 이름으로 등기했다 이거죠. 이름을 한자로 뭐? 이름. 명의. 명의를 을한테 맡겼다. 맡겼다를 한자로 뭐? 신탁. 항상 명의 신탁 이 말에는 앞에 등기란 말이 빠지는 거예요. 등기 명의를 신탁했다. 그럼 갑이 맡긴 사람이죠. 맡긴 사람 누구? 신탁자. 맡은 사람은 받을 숫자 뭐? 수탁자 이리 부릅니다. 기본 개념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명의 신탁이 우리나라 언제부터 있었냐? 자, 여러분 우리나라 등기라는 제도가 우리나라에 언제 처음 들어왔죠? 누가 갖고 왔다? 일본 놈들. 조선시대는 모든 땅이 다 누구 땅이다? 조선. 왕. 한 사람 땅이니까 누구 땅이라고 공시할 필요가 없었어요. 우리나라는 등기라는 제도를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 땅을 뺏어가기 위해서 가져온 제도가 등기입니다. 여러분 중고등학교 국사 시간에 공부한 개념이 있을 텐데 동양척식 주식회사 1920년에 이거 만들었죠. 만든 이유가 뭐냐면 등기라는 제도하고 그걸 같이 갖고 왔어요. 그래서 면사무소 앞에 전국 방방곡곡 다 면사무소 앞에 공고한 겁니다. 자기 부동산 주인들은 이제 언제까지 등기소 와서 부동산 내 거라고 등기하라 이렇게 공고했습니다. 그 공고에 따라서 따르지 않고 일본 놈들이 등기하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근데 등기 안 했더니 주인 있는 땅인데 주인 없는 땅이라고 간주해서 다 뺏어가 버립니다. 뺏어가서 동양척식 주식에서 다 가져가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랴부랴 사람들이 등기도 합니다. 근데 개인 땅은 문제가 안 됐어요. 근데 뭐가 문제가 됐냐면 우리나라 땅 중에서 엄청나게 많은 땅이 다 누구 땅이었다 그때? 종중. 이미 왕은 사라지고 없으니까.
근데 정중은 우리 공부 한번 했죠. 정중은 법적으로 사람이다, 사람이 아니다. 권리 능력 없는 사단, 비법인 사단, 그다음에 법인 아닌 사단. 법적으로 사람 아니죠. 법적으로 사람이 아니면 등기가 된다는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지금 현재 우리나라 등기법은 이제 아직도 정중 땅이 많으니까 정중은 사람이 아니지만 지금은 정중 명의로 등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일치세에 그 법이 없어가지고 정중 땅인데 지금 정중 명의로 등기되는데 등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등기 안 하면 주인 없는 땅으로 뺏어가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땅을 안 뺏기려고 정중 땅을 누구 앞으로 등기했다? 정손. 그래서 정중 땅을 정손 앞으로 뭐 한 거죠? 명의를 뭐 했다? 신탁한 겁니다. 그럼 처음에 출발은 나쁜 제도였다, 좋은 제도였다? 좋은 제도입니다. 그래서 좋은 제도라서 이걸 대법원에서 유효 이렇게 판결을 내렸어요. 유효. 명의 신탁은 유효하다. 근데 문제는 좋은 제도라도 악용하면 문제가 발생하죠. 이게 명의 신탁이 유효하다 보니까 세금을 탈루하고 검은 돈으로 부동산 사고 투기할 목적으로 사람들이 땅 사면서 자기 앞으로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하고 남한테 등기를 맡겨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양의 돈들이 탈루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것들은 일반 국민들은 한다 못한다. 돈이 없어서 못해요. 장관, 대기업, 대법관 이런 것들만 합니다. 돈 있고 하는 것들만, 법을 아는 사람만. 그래서 이 앞에 같은 거 막 대법관들 청문회, 국회의원 장관 후보 청문회하면 다 해서 다 아직까지 다 하고 있어요. 이거를. 그만큼 문제가 많아요. 많으니까 이제 일반 국민들이 우리한테 세금 더 뜯어가지 말고 저것들 족쳐서 세금 받아내라 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건 터져서 대법원만 가면 대법원들은 지네들도 하고 있으니까 대법관들은 명의신탁이 문제되면 항상 무효라고 한다, 유효라고. 유효 이렇게 판결 때립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더 이상 문제결이 안 돼요. 안 되고 국민들은 폭발할 지경이고. 그래서 1994년에 안 되겠다. 이걸 막아야겠다. 해서 만든 법이 부동산 실명법. 그래서 1995년 1월 1일부터 이 법이 시행이 된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명의신탁은 유효였다, 무효였다, 유효. 이래서 사회 문제가 되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법을 만든 거죠. 그럼 현재는 이제 95년부터는 명의신탁은 유효다, 무효다. 무효입니다. 무조건 무효예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 문제는 세금 탈루, 투기 목적 없이 아직도 정중 땅을 정손 앞으로 등기를 맡기는 경우가 많다, 적다. 많은데 그걸 무효로 하면 된다, 낸다. 아니다. 그건 아직도 유효합니다. 그 다음에 부부가 가정 공동체죠. 남편 돈 산 걸 와이프 명의로, 와이프 명의로 산 걸 남편 명의로. 이것도 세금 탈루, 투기 목적 없이 이걸 하고 있다. 굳이 막을 필요 있다, 없다. 어차피 그 가정 공동체에서 세금이 나와요. 막을 필요 없죠. 그럼 이것도 유효하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두 가지만 유효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3년 전에 다른 사람이 손듭니다. 누가? 종교단체가. 서울의 대형 교회인데 지방에다가 기도원 살아서 기도원. 근데 기도원 이름을 등기하지 않고 그 교회에서 재단 하나 만들어서 재단 명의로 등기하죠. 이것도 세금 탈루 투기랑은 상관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유효했죠. 그러니까 3년 전에 법을 바꾸면서 그래 니네도 유효. 그래서 지금 이 세 가지 세금 탈루 투기 목적 없이 정중, 배우자, 종교단체 이 경우에는 명의신탁이 무효다, 유효다, 유효. 이 세 가지만 유효입니다. 이 세 가지 아니면 나머지는 무조건 무효예요. 그럼 여러분이 역대 가장 많이 틀렸던 문제. 자, 방금 이 세 가지만 탈법 목적이 없으면 유효고 나머지는 탈법 목적이 있는지 없는지 안 따지고 무조건 남한테 등기 맡기면 유효, 무효. 그래서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버지가 세금 탈루 투기 목적 없이 자식 앞으로 등기를 맡겨놨다. 명의신탁 있다.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나오면 고민하지 말고 아버지와 자식은 예의가 아니죠. 무조건 뭐다? 무효. 나쁜 목적 안 따져요. 무조건 무효. 이게 명의신탁의 기본 구조입니다. 근데 방금 정중 배우자 종교단체는 유효가 될 수 있었죠. 이때 배우자는 당연히 누굴 말한다? 혼인신고한 사람들. 법적으로 법률혼 배우자. 이 사람만 유지 사실혼 배우자는 여기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부동산 실명법은 남한테 등기를 맡기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실무상 거의 99.9% 갑이 자기 소유권 등기를 을한테 맡기는 게 일반적이에요. 근데 부동산 실명법은 소유권이든 뭐든 다 어떤 물건도 남한테 맡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갑의 땅에 을이 지상권자인데
지상 꽂는 길을 병한테 맡겼다. 이것도 물 꽂는 길을 남한테 맡긴 거죠. 된다 안 된다. 그것도 하지 말랍니다. 갑의 집에 을이 전세 꽂는데 병 앞으로 전세 꽂는 길 맡겼다. 이것도 하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어떤 등기도 하지 말랍니다. 본등기 가등기 다 마찬가지. 어떤 것도 하지 말랍니다. 하면 다 무효다 이겁니다. 보시면 거기 의의 명의탁의 의 말고 그냥 양가로 2번 실명 등기 의무 있죠. 거기 보시면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 가로 안에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을 포함한다. 기타 물권은 지상권이나 전세권 이런 거 포함해서 명의신탁 약정이 있어 명의 수탁자 명의로 등기서는 아니 된다. 등기하면 여러분 벌금 때리고 심하면 깜빡하게 보내버립니다. 그렇게 하시고 02 부동산 실명법의 기본 이론 양가로 1번 명의신탁 약정 및 등기력. 자 원칙 약정 및 등기는 모두 다 뭐다? 무효입니다. 근데 2번 특례 다음의 경우에는 법령 회피 목적 이게 세금 탈루 투기 목적 이게 없을 경우는 약정 및 등기가 다 뭐하다? 유효하다. 거기 기역 다 볼 필요 없어요 여러분. 기역 제일 앞에 두 글자가 뭐죠? 종중. 니은 제일 앞에 세 글자 배우자. 리을 아니 디귿 제일 앞에 네 글자 종교단체. 그래서 종중 배우자 종교단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다만 배우자는 사실혼 배우자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했죠. 법률상 배우자 이 사람만 포함한다는 거 그렇게 아시고 그다음에 이제 개념 정리만 하면 오늘 수업이 다 끝납니다. 자 오른쪽 03의 제목 자체가 뭐죠? 이자가 명의탁. 그 말은 여러분 명의신탁에 관여한 사람이 몇 명이다? 2명입니다. 이거 여러분 이거 그럼 갑일한테 등기를 맡긴 거예요. 이게 이자간 관여한 사람이 2사람이니까 이자간 명의신탁 되는데 자 방금 봤으니까 탈법 목적 없는 정중 배우자 종교단체 이게 아니라면 명의신탁 약정은 다 유효다 무효다? 무효죠. 그에 따른 등기도 다 뭐다? 무효입니다. 그러면 여전히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죠? 갑한테 있죠. 을 등기 무효니까 갑이 소유자입니다. 그럼 을은 아무런 권리도 없죠. 근데 을이 팔아버렸다 병한테. 지 앞으로 등기 있으니까 팔아버리고 병 앞으로 등기했다. 근데 병이 명의신탁 약정성을 몰랐다 입니다. 몰랐다 하더라도 순수한 이론만 따지면 을의 권리가 없죠. 병도 권리 취득한다 못한다? 못합니다. 근데 하지 말라는 명의신탁 한 놈들 가버리죠. 속아버린 병 누굴 보는 게 맞다? 병. 그래서 병은 선이라면 소유권 취득한다 못한다? 한답니다. 이건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병이 명의신탁 있음을 알았어요. 갑의 땅인데 갑이 을한테 등기를 맡긴 걸 알고 부동산 을한테 사왔습니다. 병 소유권 취득한다 못한다? 한다. 이게 이제 시험 문제입니다. 자 비통착사는 선의의 제3자 보였죠. 오늘 아까 해제는 선악불문. 이것도 선악불문입니다. 그럼 왜요? 병은 알고 샀는데 왜를 예포합니까? 병이 이뻐서가 아니고 자 부동산 실명법은 왜 만들었다? 너 명의신탁하지 마라 하면 너 엿먹인다 이 법이에요. 그러니까 갑을 엿먹이 있어. 병이 이뻐서가 아니고 갑을 엿먹이 있어. 그냥 병은 알고 샀다더라도 소유권 취득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실명법은 역시 제3자는 선이면 뭐한다? 선악불문? 선악불문. 그럼 거기 보시면 양가로 1번 갑 신탁자 갑과 수탁자 을이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갑에게서 을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한 경우 당사의 명의신탁 약정 및 등기는 모두 다 무효. 그러면 양가로 2번 수탁자 을의 등기는 무효이므로 소유자는 여전히 누구다? 신탁자 갑이다 이겁니다. 근데 팔아버렸다. 양가로 4번 수탁자 을이 제3자에게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병은 선악을 불문하고 권리를 취득한답니다. 부동산 실명법 4조 2서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 공사 제목이 뭐죠 여러분? 3자간 명의신탁이죠. 여러분 항상 명의라는 말 앞에는 뭐가 빠졌다? 등기. 그래서 3자간 등기 명의신탁.
그럼 명의신탁 했는데 관여한 사람이 몇 명이다? 3명. 이거를 다른 말로 중간 생략형 명의다. 오늘 그 내용 보실 거 없어요, 여러분. 개념만 아시면 되는데 이 개념을, 이 그림을 그려야 돼요.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여백 크죠? 여백에다가 다음 페이지 여백에다가 이렇게 먼저 제목 3자간 등기명의 딱 쓰시고 이제 그림을 그리면 됩니다. 그림 2가지 그려야 되니까. 자, 병이 땅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이 땅이 갑이 마음에 들어 삽니다. 그럼 매매계 가면 병이 부동산 판 사람이죠. 매도인. 그러면 갑은 누구죠? 매수인. 그럼 갑이 지가 부동산 샀으니까 지 앞으로 등기하면 깔끔하죠. 근데 세금 탈루 투기 목적으로 친구 을하고 미리 명의신탁 약정을 해놓고 나서 갑이 병한테 부탁해서 근데 미안한데 등기는 을한테 직접 넘겨줘. 그래서 을한테 등기를 맡긴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 등기를 누구한테 맡긴 거죠? 갑이 을한테. 근데 관여한 사람이 몇 명? 3명. 3자가 명이다. 그 다음에 그럼 여러분 매수인이 지금 누구죠? 갑. 그럼 갑이 지가 샀으니까 지 앞으로 등기되죠. 근데 자기 앞으로 등기 안 하고 바로 을 앞으로 등기 넘겼죠. 갑의 등기가 뭐가 됐다? 생략. 중간 생략형 명의다. 그럼 갑이 지금 누구죠? 갑이 맡긴 사람이죠. 누구? 신탁자. 을이 뭐? 수탁자. 아니 그러면 이걸 갑을 병리 순서로 쓰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제가 이렇게 쓴 이유는 있어요. 여러분 실제 시험에 가면 거의 대부분 이렇게 나옵니다. 매도인 병, 신탁자 값, 수탁자 여기로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시험 문제에 익숙해지시라고 이렇게 쓴 겁니다. 그러면 자 여기 보시면 되봐. 명의신탁 약정 유효 무효? 무효. 자 종중 배우자 종교단 찾으면 다 무효죠. 그에 따른 등기도 뭐? 무효. 그럼 이 부동산은 현재 여러분 현재 이 부동산은 병겁니까? 갑겁니까? 을겁니까? 현재 이 부동산 누구 거다? 병. 갑은 제 앞으로 등기한 바 없고 을에 등기는 법이 무효라고 했으니까 병에서 을로 넘어갔죠. 이게 무효니까 여전히 누구다? 병. 소유권은 여전히 병한테 남아있습니다. 이거 지금 개념만. 나중에 이제 시험 문제가 갑이 자기 앞으로 등기하는 방법 이게 시험이 나오는데 지금 개념 이런 게 3자가 명의다. 중간 생략행위구나. 이것만 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여러분 부동산 실명법은 10문제가 나오면 8문제가 케이스 문제예요. 케이스 문제 풀려면 이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림 찾을 때 제일 먼저 그릴 때 제일 먼저 찾는 게 항상 땅을 누가 샀는지 이것부터 찾아야 됩니다. 땅을. 이걸 찾아야 되는 이유가 이제 이거 구별되는 거. 그럼 05 제목이 뭐죠, 여러분? 책의 05. 05가 계약 명의탁이죠. 그럼 이게 포인트 계약이.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것도 3자간이에요, 여러분. 3자간인데 여러분 여기 지금 갑일한테 계약까지 맡겼다, 등기만 맡겼다. 계약은 신탁자 측가 직접 했죠. 등기 맡겼습니다. 그러면 계약 명의탁 이 말은 수탁자한테 뭐까지 맡겼다? 계약마저 수탁자에 맡긴 겁니다. 병의 땅이 있는데 이 땅을 갑이 굉장히 탐이 나요. 갑이. 근데 갑이 고위 공직자라서 지가 나서기 곤란하니까 친구 을하고 명의신탁 약정을 맺은 거예요.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서 돈도 줘요. 부동산 매수 자금도 제공을 하면서 내가 돈 줄 테니까 네가 가서 병의 땅 사서 네 앞으로 등기나 이렇게 시킨 겁니다. 그러면 누가 시켰죠? 갑이 그럼 누구? 신탁자. 을인 뭐? 수탁자. 근데 계약을 누가 했죠? 을이 매수인. 그래서 매수인이 계약했고 매매계약 한 거예요, 여러분. 병하고 매매계약하고 지 앞으로 등기까지 한 겁니다. 그래서 갑이 을한테 등기만 맡겼다. 계약까지. 이걸 뭐라 부른다? 계약 명의신탁. 그래서 누가 계약했냐? 제일 먼저 이걸 찾는 겁니다. 이거. 그래서 신탁자가 땅 샀는지 수탁자가 땅 샀는지 이걸 제일 먼저 찾는 겁니다. 이건 나누지 못하면 시험지 아예 못 풉니다. 이게
계약까지 맡겼다. 그래서 계약 명의다. 등기만 맡기면 등기 명의다.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여러분들 이거는 공인중개사 민법에서 한 문제가 나오지만 중개사법에서도 물론 약간 포인트가 다르지만 중개사법에서도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한 문제가. 그러니까 이 기본 개념 정확히 오늘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 두 가지. 그렇게 하시면 그럼 이제 오늘 진도는 끝났고 오늘 했던 건 이제 복습을 좀 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책 순서대로 그대로니까 주택 임대차 보호부터 공부했죠. 그 순서 쭉 갑니다. 자, 주택 임대차 보호법. 주택 한 채를 다 빌리지 않고 방 한 칸 빌려도 주인법으로 보호한다 안 한다? 한답니다. 자, 을이 갑의 상가를 빌렸는데 을이 그걸 주거용으로 사용한다. 또 주인법 적용한다 안 한다? 한다. 공적 장부를 기준으로 한다. 실제 용도. 그 다음에 학교 앞에 주택을 한 채 빌려가지고 절반은 문방구, 절반은 가정집을 사용한다. 이때도 주인법 적용한다. 기본이니까 받고 시험에 엄청 잘 나온 건 자, 을이 갑의 주택에 전세 계약을 맺었는데 전세권 등기를 못했다. 그러면 채권적 전세, 미등기 전세죠. 임대차랑 똑같죠. 이 사람도 주인법으로 보호한다 안 한다? 한다. 근데 일시상을 위한 임대차, 즉 달방은 주인법으로 보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다음에 편면적 강행경은 넘어가시고 자, 임대차, 주택 임대차는 최단 기간 몇 년 보장? 2년. 다만 임차인은 1년이기 때문에 1년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도 있고 2년 거살래 주장할 수도 있다. 선택권이 있죠. 임대인은 1년 산 사람한테 나가 한다 못한다? 못한다. 다만 명심하실 거 이건 법보다 낮은 기간을 정했을 때 선택권이 있는 거지 법보다 장기를 정했다. 그러면 그 계약 자체가 유효하다. 그래서 임차인도 3년 약정 있으면 3년을 다 살아야지 2년 살고 나갈래 이런 법적 권리가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임대차가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대인이 나가는 소리를 안 했다. 그럼 그 임차권은 뭐가 된다? 법정갱신. 법정갱신도 기간은 몇 년? 2년. 그래서 임대인은 나가는 소리를 못합니다. 다만 이건 임차인을 포기한 거니까 임차인은 그 2년 기간 내라도 언제든지 나 나갈래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의사표시가 임대인한테 도달하면 몇 개월 안에 3개월이 지나면 임대차가 종료가 됩니다. 이 말은 3개월 내에 보증금을 돌려줘라. 근데 싸가지 없는 임차인한테는 이런 거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이익의 차액을 연체했거나 임차인에서 의무를 현재 위반했다. 이때는 인정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대항력. 자, 임차권 등기가 없더라도 주민등록 인도하면 대항력이 발생하죠. 주민등록 인도한 다음 날 오전 0시에. 근데 이런 대항력은 제일 먼저 주민등록 인도에만 대항력 발생하죠. 그래서 선순위 저당권자가 있다. 이때는 대항력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되는데 문제는 같은 날 했다. 주민등록 인도도 3월 2일, 저당권 등기도 3월 1일에 됐다. 이때는 누가 빠르다? 저당권이 빠르죠. 이때는 경매가 넘어가면 쫓겨날 수밖에 없다. 그다음에 그러면 제일 먼저 주민등록 인도했다. 그러면 대항력 주죠. 근데 경매에서 우선 변제권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우선 변제를 받으려면 뭐까지? 확정 일자까지. 그래서 제일 먼저 주민등록 인도 확정 일자까지 다 갖춰놨다. 그러면 권리가 몇 가지? 두 가지. 대항력, 우선 변제권 둘 다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무조건 둘 다 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대항력이 있다는 것은 집주인 밖에도 버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을이 갑의 집에 대항력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 집주인 병으로 바뀌었다. 그럼 을은 남은 기간 살았죠. 이제 보증금 받고 나가야 되죠. 보증금을 갑한테 달라고 한다. 병한테. 병이 갑의 모든 권리물을 숨겼으니까 병한테 달라고 하는 게 원칙입니다. 물론 나중에 이제 판례 예외가 있는데 지금은 원칙만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요즘은 확정일자를 주민등록 인도보다 나중에 한다, 먼저 한다. 먼저 하는데 먼저 할 수 있는데 먼저 해봐. 지금 의미 있다 없다? 없고 우선 변제권은 대항력이 발생할 때 같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3월 2일 날 주민등록 인도했는데 2월 1일 날 전입신고 아니 확정자 받았다. 그러면 대항력은 아니 우선 변제권은 3월 3일 날 오전 0시. 근데 나중에 있다. 4월 1일. 그러면 4월 1일 즉시 발생한다 했고. 이렇듯이 임차권자는 임차인은
주민등록인도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남하고 날짜 따져서 날짜가 빠르면 살아남고 늦으면 죽는 거죠. 돈도 마찬가지. 근데 그 임차인이 보증금 액수가 얼마 안 되더라. 그러면 소액 임차인이죠. 소액 보증 임차인은 전액은 다 못 받지만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3,400까지는 먼저 받아갈 수 있다 없다. 날짜 안 따지고 먼저 받아가죠. 그래서 이때는 주민등록 인도만 갖추면 되지 확정일자는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 그렇게 아시고 상가는 상가 건물 임차는 주임법과 차이점만 공부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처음에 공통점 시험에 나오는 거. 자, 채권적 상가 전세도 상임법으로 보호하죠. 근데 깔세 일시생을 위한 임대차는 상임법으로 보호한다 안 한다? 안 하다. 보증금 주택 임차는 보증금 액수에 제한이 있다 없다? 주택은 없죠. 근데 상가는 서울을 기억하시라고 그랬죠. 아직까지는 4억인데 이제 6억으로 바꿨으니까 일주일 전에 앞으로 가보실 거니까 지금 서울에서는 얼마 이하? 6억 이하. 이때만 정입니다. 근데 월세가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물어보면 항상 월세 곱하기 뭐? 100. 그래서 보증과 더하면 됩니다. 그렇게 아시고 상가는 최단 기간 몇 년 보장한다? 1년이죠. 1년. 근데 상가 임차인들은 길게 한다? 짧게 한다? 짧게. 1년 장사했는데 장사가 잘 됐다. 근데 임대인이 나가라고 한다. 그래도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앞으로 몇 년? 4년.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하니까 1년 장사했죠. 앞으로 4년간 더 장사할 수 있다. 근데 임차인이 싸가지가 없으면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죠. 거절 사유가 몇 가지? 8가지. 지금 3개 공부했죠. 자, 1번 차임 연체는 2기다 3기다. 3기. 두 번째 임차인이 목적물을 파손했다. 네, 고의 또는 과실이다. 고의 또는 중과실. 고의 또는 중과실. 임대인이 목적 건물에 철거나 아니면 재건축할 필요가 있다. 이때 전부 또는 일부다. 전부 또는 대부분. 전부 또는 대부분. 그 3가지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아파트 집합건물법 아파트 넘어가셔가지고 자 구분 소유권이 성립하려면 2가지만 있으면 되죠.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 그래서 구분 행위. 그 2가지만 있으면 아직 집합건축물 대증에 등록되지 않았거나 구분 건물로서 등기되지 않았더라도 이미 구분 소유권은 성립했다 안 했다? 했답니다. 그 다음에 전유 부분 나오면 아파트 101호 이렇게 바꿔서 읽으시면 된다고 그랬죠. 그다음에 공용 부분 다 같이 쓰는 부분 계단복도 엘리베이터 법정 공용 부분이죠. 이건 공용 부분이라고 등기할 필요가 없다. 근데 아파트 101호를 놀이방, 노인정, 그다음에 독서실, 헬스장으로 운영한다. 이때는 우리 아파트는 이게 공용 부분이라는 취지를 등기할 필요가 있다. 그걸 규약상 공용 부분 이렇게 하시고 대지 사용권은 땅을 쓴다는 개념이 아니죠. 아파트 101호, 201호, 301호, 401호 이걸 소유해서 땅에 대해서 갖는 권리 이게 대지사용권인데 보통은 소유권이지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도 대지사용권이 될 수 있다 했고 관리단은 아파트 소유자들로 당연히 구성되는 단체죠. 그래서 관리단은 제일 많이 나온 게 이거예요. 관리단은 조직행위가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고 가입할 때도 안 되고 당연히 구성된다. 그래서 집합 건물이 분양이 완료되면 관리단은 반드시 존재한다 안 한다? 합니다. 근데 관리는 구분 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만 선임할 의무가 있어요. 그러면 8세대는 뽑을 의무가 없죠. 그러면 집합 건물이 존재하면 반드시 관리는 있다. 오도 X다. X 없을 수도 있다. 그 다음에 101호 임차인인데 임차인이 인기 좋아서 관리인 동대표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시험 문제 관리는 구분 소유자일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아시고 그 다음에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자 가등기 담보에 관한 법률이 아니고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죠. 담보 목적으로 가등기하면 뭐라 부른다? 가등기 담보. 담보 목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면 양도담보. 근데 이 가담법을 우리 판사들은 싫어한다고 그랬죠. 3가지 오로지 소비대차 돈을 빌려줄 때 이때만 중요합니다. 그럼 대여금 차용금이죠. 그러면 매매대금, 외상대금, 공사대금, 물품대금 나왔다. 가담법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너무너무 싫으니까 대여금하고 매매대금 2가지를 같이 담보한다. 이래도 가담법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오로지 대여금만. 두 번째 폭리를 취하는 걸 막경으니까 항상 목적물 가액이 원리금 즉 피담보 그런 걸 초과해야 됩니다.
목적물이 더 비쌀 때만 적용된다. 빌려준 돈이 더 많다. 가담법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세 번째, 제목 자체가 가등기, 담보 등이라는 법률이니까 이 법이 적용되려면 본등기나 가등기 아니면 등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등기 등록이 가능해야 되는 거지 고려청자처럼 등기 등록이 안 된다. 이때는 가담법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다음 이 모든 요건을 갖춰서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되는 사항이다. 적용될 때는 이제 채권자가 소유권 취득할 때 변적에 바로 소유권 취득할 수는 없고 채무자한테 뭘 통지하라? 청산금. 목적물 가액에서 원리금 뺀 거. 그럼 청산금 통지가 채무자한테 가면 채무자한테 돈 갚을 기간 몇 개월 보장한다? 2개월. 이게 청산 기간 2개월 보장합니다. 근데 2개월 지나도록 돈을 못 갚았다. 그러면 비로소 이제 채권자들이 소유권 취득하죠. 마지막까지 채무자를 보호하죠. 가등기 담보의 경우 소유권 취득을 하려면 정당한 청산금을 지급하고 지앞으로 이전 등기에만 소유권 취득한다. 양도담보했다. 양도담보는 이미 본등기가 채권자한테 넘어가 있죠. 이들은 뭐만 지급하면 청산금만 지급하면 소유권 취득한다. 이때 청산금이 없더라. 그럼 없다는 뜻이라도 반드시 통지한다, 안 한다? 한다. 청산금이 3억 5천인데 부당하게 낮게 2억 5천 평가 통지했다 하더라도 일단 통지는 유효 무효? 유효하다. 왜? 나중에 3억 5천 주지 않으면 등기를 못하니까. 채무자가 손해 안 보니까. 그 다음에 통지는 땅 지킬 길을 주라고 이거죠. 그러면 채무자 땅이면 채무자한테, 친구 땅이면 뭐? 물상보증인. 그 땅 산 사람은 제3취득자. 이 땅 주인이 여러 명 있으면 모든 사람한테 통제지 한 사람한테라도 빠지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했고 이제 마지막 부동산 실명법. 등기를 맡긴 걸 뭐라 부른다? 명의 신탁. 맡긴 사람은 누구? 신탁자. 맡은 사람은 수탁자. 근데 세금 탈루, 투기 목적 없이 종중 배우자 종교단체 이 세 가지 아니면 나머지 명의탁은 무조건 다 뭐다? 무효다 이겁니다. 아버지가 자식한테 줬다. 나쁜 목적이 없더라도 뭐? 무효합니다. 그 다음에 명의신탁 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는 다 뭐니까 갑이 을한테 등기를 맡겼다 하더라도 여전히 소유자는 누구다? 신탁자 갑이죠. 근데 을이 병한테 팔아버리면 병은 명의신탁 있음을 알았던 몰랐던 병은 소유권 취득한다 못한다? 한다. 부동산 실명법에서는 악이라도 소유권 취득한다. 왜? 명의신탁 하지 말랬지. 너 엿먹인다. 이런 취지의 법이니까. 그 다음에 두 가지 삼자간 등기 명의신탁. 다른 말로 중간 생략형. 그 다음에 계약 명의신탁. 그래서 포인트 누가 땅 샀냐입니다. 신탁자가 땅을 샀다. 그럼 계약을 지가 직접 했죠. 계약은 맡기지 않았죠. 이들은 뭐 삼자간 등기 명의신탁. 근데 수탁자가 계약마저 대신했다. 그럼 계약까지 맡겼죠. 계약 명의신탁.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렇게 정리하시고 이제 11월 12월 입문과정 진도는 이걸로 끝입니다. 네, 여러분 지금 이제 다음 주에 크리스마스도 있고 이제 연말이죠. 29일 연말이고 그런데 다음 주 민법은 수업 없습니다. 진도 다 끝났기 때문에. 근데 수업 없으면 좋은 건 알겠는데 시간을 좀 내가지고 입문과정에서 책을 쭉 보시면서 막히는 부분만 동영상 찾아가지고 확인하시면서 지금 기본 개념 이거 11월 12월 정리가 좀 깔끔하면 1월이 처음 오신 분하고 여러분하고 엄청난 차이가 커요. 엄청 편하니까 우리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저기 그 연말 이쪽에 학계론과 제가 첫날 말씀드렸죠. 민법하고 학계론 1차 과목 4월까지는 거기 올이라는 게 맞으니까 계속 반복해서 자기로 만드시고 그럼 이제 1월 달에 여러분 처음 새해 볼 텐데 이거 여러분 수강신청할 때 이거 받으셨죠? 지금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이제 나중에 1월 달부터 보는 날도 있고 이 법조문을 펼치는 날 있고 펼치지 않는 날도 있는데 여러분은 반드시 가지고 다니셔야 됩니다. 그리고 첫날은 반드시 가져와야 돼요. 저 할 때 민법 할 때. 왜? 이 지금 한 180페이지 되죠? 이거 다 시험범위도 아니다. 아니에요. 이렇게 많으면 공부 못해요. 시험범위 아닌 것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제가 이제 첫날 우리 시험범위 어디 포함되는지 시험범위 아닌 거 다 법조문 해서 정리해서 할 테니까 이거 없으면 안 되니까 첫날 반드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고 질문 없으면 입문과정은 이걸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